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움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정다혜 선생님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들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사항 좀, 오늘 받으신 것 중에서 아마 유일하게 컬러로 되어 있는 커리큘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모의고사 시험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요렇게 두 개요. 네, 요렇게 두 개, 요것도 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PPT 사이에다가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PPT 사이에다가 조금 끼워주시면은 제가 설명에 진행하면서 이거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설명에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왜 지금 우리 예비고일 아이들이 고등학교 시작하기 전에 수능형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랑, 그 다음에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사 양력은 이렇게 되어 있고 PPT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왜 수능형 수업을 지금 시기부터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어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어로 대학을 가는 시기가 왔다. 라는 이야기들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2학년도 수능 때 국어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9점, 수학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7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능 국어가 안 그래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서 최근 3개년의 수능의 등급 컷을 보면 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이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 등급 컷이 나올 난이도가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실제 난이도보다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훨씬 높다라는 것과 아이들이 제대로 된 수능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3을 맞이하고 수능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수능형 공부를 통해서 실력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일찍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근거가 되겠죠. 20학년도 91.1 컷이었고요. 21학년도는 88점 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니게 되는데 작년 수능입니다. 85점, 84점이 1등급 컷인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5점, 84점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 점수냐라고 했을 때 독서, 비문학이죠. 얘가 가나 통합형으로 나와 있는 지문이 있어요. 그게 6문제가 딸려 있습니다. 6문제가 딸려있고 배점이 13점 되어 있는데 요거 싹 날려도 1등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난이도가 조금 높다. 그래서 미리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수능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가까운 거죠. 올해 고1 아이들이 처음 봤었던 모의고사의 등급 컷입니다. 76점. 아마 처음 보시는 등급 컷일 거예요. 76점에 1등급이 나온다고?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놀랐었다는 얘기죠. 이 다음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90점대로 다시 올라오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난이도 조정을 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국어가 어렵다라는 것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워낙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시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더라.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의고사랑 같이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내신에도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일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지금 구성이 독서 두 지문에 문학 두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모의고사, 그리고 그 해당 모의고사를 학교 시험으로 냈던 실제 학교 기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학, 그 문학 지문이랑 그다음에 교과서 작품을 합쳐서 출제했던 학교 기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에게만 나눠드리는 제가 특별히 설명회용으로 제작한 모의고사고 우리 아이들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실제로 집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프이기 때문에 18문제죠. 하프이기 때문에 한 35분 정도 얘들아 한번 풀어봐라 하고 한번 아이들에게 봐주시고 틀린
틀린 문제 유형을 봤을 때 만약에 전반적으로 앞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실제 모의고사, 5번부터 7번까지가 학교 기출, 8번부터 12번까지가 또 모의고사, 13번부터 18번까지가 학교 기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틀린 게 좀 앞쪽에 몰려 있다면 좀 수능형에 좀 약점이 있다라는 거고, 뒤에는 그래도 학교 내신형에 조금 더 어려워하는구나, 다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지문이나 문제 문학 작품 읽는 것 자체가 조금 약하구나 하시면 되고, 사실 두 차이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틀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게 나눠서 틀릴 확률이 조금 높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 수업 역시도 수능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내신 대비가 결코 안 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모의고사 가져가셔서 우리 아이들 중간에 실력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국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부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공통 과목, 선택 과목으로 작년부터 나눠지기 시작해서, 물론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수능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계속 바뀌는 게 사실은 이 국어가 특히나 심하게 바뀌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택 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웬만하면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공통 과목의 독서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선택 과목에는 언어와 매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문법,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기존의 이제 읽기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대충 배점이 얘가 한 76점 정도 나오고요. 얘가 24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또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 커리큘럼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것만 봐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비문학의 문학의 선택 과목 하나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되게 허덕인다는 거예요. 무엇에? 시간에 굉장히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3 친구들 수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비 고1로 내려와서 이 수업을 진행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3 친구들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겁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시간 버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보통은 내신까지 이제 잡겠다고 1학기까지 챙겨요. 3학년 1학기까지 챙기다가 그제서야 이제 헐레벌떡 수능형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여름방학 즈음입니다. 근데 여름방학 즈음부터 해가지고 온전히 또 수능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때 뭐 해야 돼요? 수시 준비해가지고 자소서 써야 되고 굉장히 원서 준비하는데 시간을 또 날립니다. 그럼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보통은 9월 달이라서 어느 정도 기초나 기본이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능 때문에 최저 못 맞춰서 대학 못 가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수능형으로 공부하는 것이 결코 내신에 도움이 안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커리큘럼 보시면 이제 커리큘럼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크게 14주 중에서 6주, 5주, 그 다음에 3주 요렇게 나눠서 14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주, 5주 요렇게는 공통 과목, 그러니까 문학, 비문학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주 같은 경우에는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주에서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문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도 실전형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어떤 것들이 이 문학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잠깐 요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은요 비문학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그냥 쭉 읽습니다. 쭉 읽은 다음에 그냥 이건 이런 의미야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요새 나오고 있는 추론형에 절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정말 제때 수능 그때처럼 그냥 글만 읽었으면 그대로 선지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전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문장도 여기에 없는 추론형 문제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자,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 다양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위치 측정 기술이 여러 개 나올 거야.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대. 그럼 지형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정 기술이 나오겠지? 라고 한 문장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의도를, 즉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 비문학 수업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거의 다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어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문학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답은 맞췄는데 이게 왜 답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풀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좀 기준을 드리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문 해설을 하긴 하겠지만, 작품 해설을 하긴 하겠지만 기준을 준다. 만약에 얘들아 선지에서 색채나 색채어나 색채 이미지가 나왔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 색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색채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아니고, 색채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색깔을 나타내는 어휘만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걸 그대로 작품에 보면 자,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 빨간색이라고 아예 나왔지, 요거는 색채어가 있는 상태에서 색채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린 거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국어 보면서 좀 헷갈린다, 기준이 없는 것 같다, 애매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도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5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을 쌓아나가고 나면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모의고사를 푸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분석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고1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 고2까지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도록 고2 맛보기로 진행을 하고, 수능형과 내신형의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분석 수업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죠. 우리 아이들 화작이랑 언매 중에, 언매는 그냥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딱 진행하는 수업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설명해드리고 이 수업 특징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통은요, 이제 화작이라고 했을 때는 읽기 쓰기이기 때문에 글을 읽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따로 공부할 게 사실은 없지만 텍스트 부담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고 나면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다만 내가 공부를 따로, 과목을 하나 따로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택자들을 보면 7대 3의 비율로 선택을 했습니다. 7대 3의 비율로 선택을 했었고, 표준 점수가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 똑같이 화작을 선택해서 100점을 받은 친구, 언매를 선택해서 100점을 받은 친구, 표준 점수 차이가 147점, 149점 요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0점인데 2점이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떠느냐 했을 때 여전히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매를 선택했을 때 그 표준 점수 유리함이 차이가 6월달이 한 5점 정도 났었고요. 똑같은 점수에서 9월달이 4점 정도 났습니다. 여전히 표준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5점, 4점 요 정도의 표준 점수는 거의 대학이 갈릴 수준의 엄청난 차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 예비 고1 때부터 한 3년 정도 문법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3 때는 여기에서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법이 수능에서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중에서도 이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추가로 해드리면 이 중에서도 이과 친구들이 문법을 선택한 비율이 한 44%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이과에 포진해 있다라는 것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문법이 더 이상 그렇게 막 어려워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더 어려워졌다가는 표준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수능을 볼 수 있는 수준의 수업을 하되, 내신에서도 충분히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일찍 나오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다루는 학교들이 있고, 늦게 나와도 1학년 2학기 때는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수능 및 내신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현대 문법 개념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정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봤을 때 문법을 안 해도 되는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내신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고전 문학과 그 다음에 고전 문법 같이 엮어가지고 고전 중세국어도 같이 훈련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이 5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터 5까지 하나하나 세세히 안 나오는 것까지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위주로, 대신 선택을 하는 만큼 더 깊게 집중해서 수업이 들어간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 더하기 5 더하기 3의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일찍 더 시작을 해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게 국어를 일찍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관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되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별로 당연히 오픈 카톡방 만들어서 공지해가지고 이 현장에서 놓치는 일 없게, 현장에서 놓치더라도 오픈 카톡방 보면 언제든지 숙제가 뭐였는지,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숙제랑 제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항상 미니 테스트를 봅니다. 이 테스트 결과 해서 뭐 숙제를 했습니다. 테스트가 몇 점입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분석해서 우리 아이가 특히 여기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라는 것까지 결과 분석해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원하거나, 보통은 제가 클리닉을 오픈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 하나하나한테 시간을 맞추는 게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픈은 해놓고 아이들이 올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중에는 선생님 저희 아이는 아마 가가지고 대면해서 질문하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든지 편하게 카톡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질문도 카톡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찍어 보내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 바로바로 답장해 줄 수 있도록 좀 더 편한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궁금함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학원에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저랑도 직접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